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의 레드바이오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라 바이오 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싱귤레리티 바이오텍과 프로메타 바이오 등 레드바이오 기업 4곳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는 도내 연구기관, 대학병원 등과 협력해 이들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군산시의회 전방기의장을 지낸 김영일 시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의 수사관을 보내 2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군산시의 축산 악취저감 사업과 관련해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 공공승마장이 운영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이용객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내년까지 공공승마장 규모를 더 확장해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고 전국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장호 총장이 정격 구속돼 지휘부 공백 상태가 된 군산대가 일주일 만에 최연성 부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최 총장 직무대리는 당장 다음 달 개관과 수시 모집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운영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의 레드바이오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라 바이오 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싱귤레리티 바이오텍과 프로메타 바이오 등 레드바이오 기업 4곳과 투자 협약을 맺었는데요. 시는 도내 연구기관, 대학병원 등과 협력해 이들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생명공학을 의학학 분야에 접목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레드바이오 산업. 정원율 익산시장이 그린바이오 육성과 더불어 민선 8기 4대 비전으로 제시한 지역 핵심 사업입니다. 이 같은 익산시의 레드바이오 산업에 기업 투자가 잇따르며 성장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시는 21일 시장실에서 원광대와 싱귤레리티 바이오텍, 프로메타 바이오 등 레드바이오 기업 4곳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협약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45억 원을 투입해 원광대에 연구실 등을 조성하고 4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월부터 레드진과 JBK랩 등 레드바이오 선도기업들로부터 1,000억 원대 투자를 유치한 익산시. 시는 투자 기업들을 기반으로 원광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전북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진흥원 등 도내 대학병원,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레드바이오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 도내 첨단바이오 산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이 같은 투자 유치로 바이오 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원광대가 추진하는 글로벌 거점대학 생명산업 인재 양성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많은 바이오 선도 기업들이 익산에 투자하면서 우리시의 핵심 사업이자 미래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익산시가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 유치로 바이오 산업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욱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KGM 커머셜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서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전기버스를 선보일 전망입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오늘 10월 전북대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KGM 커머셜에서 출시한 9m 전기버스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출시 예정인 9m 전기버스는 지난 6월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시연한 결과 디자인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KGM 커머셜은 지난 7월까지 친환경 버스 300대의 누적 계약고를 올리며 지난해보다 17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에 고강도 긴축 예산 편성을 예고하면서 전북도의 국가예산 10조 원 확보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10조 원을 확보하려면 올해보다 10.9% 늘어난 9,837억 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 상반기 100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내면서 내년도 국가 총 지출 증가율을 3% 이하로 책정했습니다. 한편 전북의 올해 국가 예산은 9조 163억 원으로 전년보다 1.6%, 1,432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춘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전북 도민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SOC 사업 재검토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다며 박상우 장관은 전북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희룡 전 장관이 새만금 SOC 사업 재검토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동안 지체된 시간을 보상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국토부는 잃어버린 8개월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익산시와 완주군이 국가식품 클러스터 인입선 공동 건의문을 오늘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두 시군은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완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철도 수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인입선은 전체 길이 12.2km로 정부 계획 반영을 위해 세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영일 시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김 의원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의 수사관을 보내 2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김 전 의장은 군산시의 축산 악취 저감 사업과 관련해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경찰 수사관들이 사무실에서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전북경찰청이 축산악취 저감 사업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 책상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집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2020년 서수 양돈단지에 추진된 32억 규모의 축산악취 저감시설. 이 사업 과정에서 군산시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지난해 국민권익위에 올라오면서 불거졌습니다. 권익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군산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공무원을 통해 부적정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했는지 살피고 금품 등이 오갔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이스타항공의 군산 제주 노선 운항 유지 여부가 다음 주쯤 결론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까지 항공사로부터 각 공항 일정을 신청받아 동계 운항 일정을 인가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이스타항공이 올겨울부터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군산 제주 운항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는 군산 제주 노선 운항이 유지되도록 이스타항공 측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익산 지역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84%가 복구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훼손됐던 농배수로와 범면, 저수지 제방 등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은 380곳입니다. 이 가운데 84%인 320곳이 복구 완료됐습니다. 익산시는 정부로부터 추가 복구 예산이 나오는 대로 곧바로 복구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 함라산이 품고 있는 산림자원을 잇는 산책길이 구축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산림문화체험관 주변에 있는 녹차밭에 데크길 210m를 조성합니다. 또 함라산 치유센터에서 태봉굴로 이어지는 2km 구간에 무장의 데크길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내년까지 산책길이 구축되면 한반도 최북단 야생차 군락지와 국립익산치유예숲, 산림문화체험관 등이 모두 연결됩니다. 한편 산책길 구축과 함께 노후 전망대 4곳이 새롭게 단장됩니다. 도교육청이 학교 통폐합 등에 따라 군산과 익산의 일부 학교군과 중학교 조정을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어제 도내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와 학교군 추천 방법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도의회 심사를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어청도초와 신시도초 야미도 분교장, 선유도초가 해당 중학구에서 제외됩니다. 또 익산 용안중학구에 성북초가 배정되며 충남 논산 황하초가 연무초로 통폐합됨에 따라 익산 여산중학구가 조정됩니다. 익산 공공승마장이 승마 대중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운영된 지 3년 만에 연간 이용객은 2배 이상 껑충 뛰었는데요. 익산시는 내년까지 공공승마장 규모를 더 확장해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고 전국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좀처럼 체험하기 힘들었던 승마. 하지만 익산에 공공승마장이 운영되면서 대중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에 문을 연 공공승마장은 10개월간 4,196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 해에는 8,173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7개월간 8,827명이 찾아 이미 지난해 이용객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공공승마장 이용객 증가는 다양한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구축된 체험시설은 XR 말산업체험관과 포니랜드, 이들 시설을 통해 가상현실이 접목된 스크린 승마와 말관리사 체험, 라이브 스케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소한 말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승마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공 승마장으로서 승마 체험 및 강습이라는 메인 프로그램 이외에 실제 말이 두려운 아동이나 어른들에게 XR 말 산업체험관에서 승마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공공승마장 확장에 나섰습니다. 내년까지 10,000제곱미터 부지에 경기용 마사를 확충하고 수양대와 마분창고, 주차장 등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실내 마장을 벗어나 자연에서 말을 타는 외승길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승마장 확장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기용 마사 등 제반 시설을 확충하여 전국 승마대회 개최 및 외승길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통해 서해안권역 거점 승마 도시로 입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79억 원을 들여 4,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문을 연 익산 공공승마장. 연간 방문객 기록을 갱신할 만큼 승마 대중화를 이끌면서 시설 확장이 본격화됐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북자치도와 원광대병원이 오늘 의료공백 장기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병원 현장을 찾았으며 서희령 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 원장은 응급환자 거점 병원으로서 원활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황 국장은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교육부의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학교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1일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학교 1차 선정에 12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도내에서 익산과 남원, 완주 등 5개 시군이 3유형으로 선발됐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선정으로 연간 5천만 원씩 3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1위고와 1위여고, 남성고 등 4개 고교에 학력 신장과 진로 탐색을 위한 방과 후 교육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대입 수능시험 원서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다음 달 6일까지 원서 접수가 이뤄지며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도내에 주소를 둔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소지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능은 오는 11월 14일에 실시되고 성적 통지표는 12월 6일 교부됩니다. 군산시가 내구 연한이 지난 어업 지도선을 새로 건조합니다. 군산시의 65톤 어업 지도선이 지난 1996년 제작된 이후 28년이 지나 기동성이 떨어지고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친환경 지도선 건조를 위해 1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일부를 전북도에 요청했습니다. 군산 어업 지도선은 전북 해안선 548km 가운데 5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섬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천원 요금제가 운영됩니다. 천원 요금제는 장자도와 관리도, 비안도 등 고군산군도 10개 섬 주민들의 연안 여객선과 도선 노선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표를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 거주지를 확인받으면 이 같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장호 총장이 전격 구속돼 지휘부 공백 상태가 된 군산대가 일주일 만에 최연성 부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최 직무대리는 당장 다음 달 개강과 수시 모집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운영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밤 구속된 군산대 이장호 총장. 연구비 수십억 원을 추가로 사용하고 인건비를 착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로 총장 공백이 발생하면서 군산대가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최연성 부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장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미지 손상은 일부 불가피하다고 보더라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력과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다시 이미지 쇄신을 하고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발생한 대학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소통과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시 모집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대학의 정상 운영에 힘을 쏟겠다고 피력했습니다. 또 총장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는 전체 교수가 모인 자리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대학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총장이 선임한 보직자의 전원 사퇴는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일괄 사퇴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랬을 경우에는 또 직무대리인 제가 법적으로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저 자신도 군산대학의 구성원들의 총의에 의해서 선출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무한한 저의 권한을 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가고, 그래서 보직자 일괄 사퇴는 지금 단계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9일 밤부터 총장이 자리를 비운 군산대. 일주일 만에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하면서 대학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에서 60대 남성이 하천에 빠져 숨졌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30분쯤 익산 낭산면의 한 하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이웃 주민에 의해 물 밖으로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몸이 불편하던 A씨가 낚시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을 요구하는 도민 서명운동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 서명운동 본부는 도민 10,000명 서명 목표를 달성해 이달 안에 각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운동본부는 새만금호가 수변도시 조성 기준인 3등급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수질 개선을 위해 배수 관문을 열고 물을 순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천주교계와 운동본부는 매주 월요일 새만금 해창 갯벌에서 상시 해수 유통을 요구하는 미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이달 말쯤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들어 서서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시 거리 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 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 접종률이 낮아지고 새로 출현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원인으로 보고 개인 방역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불이 난 익산 부송동의 음식점에서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대처해 80대 노인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익산경찰서 부송 8봉지구대는 화재 경보기가 울린 음식점으로 출동해
주방 옆 침상 위에 쓰러져 있던 80대 할머니를 발견하고 구조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부와 전북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복지 플랫폼 전북인복지가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에 따르면 전북인복지는 정부, 전북도 14개 시군이 추진하는 복지사업, 복지시설 등 정보를 한데 모아놓은 플랫폼으로 도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복지 혜택의 내용과 지원 방법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는 복지제도의 잦은 변화, 정보 접근성 부족 등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달 말 전통시장에서 문화행사를 연이어 개최합니다. 23일에서 24일 모래내 시장에서는 제7회 치맥앤 가맥 페스티벌이 열려 다양한 먹거리를 비롯해 초대 가수의 축하 공연과 DJ 파티, 고객 참여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또한 30일에서 31일 신중앙시장에서는 막걸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장 음식들을 만나보고 전통공연, 막걸리왕 왕비 선발대회 등 흥겨운 잔치가 펼쳐지는 제2회 한사발 막걸리 축제가 열립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남원시 내척동의 한 돼지축사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돼지 200마리가 폐사하고 돈사 1개동이 모두 타 6,8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태진이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침을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방침을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는 유류세 20% 인하를 적용해 리터당 656원을, 경유는 30% 인하를 적용해 리터당 407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오는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67회 임시회는 오는 27일부터 나흘 동안 열고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3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 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와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를 개최합니다. 시는 오는 25일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주 촬영지인 초원사진관을 중심으로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에는 레트로 체험 프로그램과 프리마켓, 30초 단편 영화제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프리마켓과 영화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주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오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맛있는 집반찬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들은 직접 만든 깍두기를 비롯해 완자, 굴비, 과일을 담아 반찬 꾸러미를 준비했는데요. 이어 봉사자들과 함께 식사 해결이 어려운 72세대를 방문해 안부를 묻고 반찬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군산시 나운 참동이 베스트 한방병원과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베스트 한방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의 가정을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진찰 및 실환, 치료 등 다양한 한방 의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23도에서 출발해 34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도 흐리며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